에피소드 주제는 기본 사회 또는 기본 국가라고 할까요? 요 대한 개념입니다. 내용을 일단 먼저 프롬프트에 들어갈 내용을 한번 정리를 좀 했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보셨나요? 요약하자 그러면은 지금의 사회나 지금의 국가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노동의 주체가 되고 노동 자체는 노동은 뭐예요? 노동 이코는 가치 생산 그리고 가치는 상품의 형태로 가치는 상품의 형태로 표명되죠. 그죠? 근데, 그러니까 순서 거꾸로 얘기했네요. 가치는 상품의 형태로 표명되고 그를 가치를 생산하는 과정이 곧 노동이에요. 그렇죠? 노동이 되고 그리고 이 노동의 주체가 누구냐니까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그런데 이걸 좀 바꾸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상품의 형태로 표명되고 가치 생산이 노동에 의해서 되는 것도 맞지만은 이 노동이 사람이 노동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AI를 같이 노동의 주체에 넣자는 겁니다. AI는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노동에 참여하는 게 되죠. 첫째는 지식 노동이 되고 두 번째는 육체 노동이고 보통 지식 노동을 하는 걸 우리가 AI 에이전트라고 표현을 해요. 에이전트. 그리고 육체 노동을 대행하는 것을 로봇이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사회를 다시 개조를 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기본 사회 혹은 기본 국가라는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기본 소득이란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셨을 텐데 기본 소득을 조금 더 확장을 시킨 것이 기본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사회로 또는 국가로 국가하고 사회니까 하나만 적으면 되겠네. 기본 소득 개념은 누구나 국민 모두에게 생계에 필요한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력을 국민 모두에게 제공한다는 게 기본 소득이잖아요. 근데 기본 사회는 거기다가 노동의 주체를 사람뿐 아니라 AI 에이전트와 로봇을 추가를 하자 이 말이에요. 그 두 가지가 결합됐을 때 기본 소득에다가 AI 기술을 합치면은 그러면은 기본 사회가 도출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과연 이러한 사회가 가능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뿐만 아니라 주택, 의료, 공교육, 사교육은 아니죠. 이제 공교육이라든가 식사, 하루 세끼, 하루 세끼의 식사, 그리고 직장, 모든 사람에게 완전 고용이죠. 일을 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고, 그리고 통신이나 교통이나 문화나 뭐 레저나 기타 모든 생활 등 레저 등 생활 가장 기본적인 생활이라 그래야 될까요? 생활의 필수적인 재화와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리고 3년마다 1년씩 안식년 그러니까 2년 일하고 한 해 쉬고 2년 일하고 한 해 쉬고 휴가가 1년씩 제공되는 거죠. 그리고 하루에 6시간 주 4일 근무하는 사회를 우리가 설계하려 합니다. 그 설계 및 건설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를 건설하는 비용과 그리고 운영하는 비용을 한번 경제적인 측면에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측면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게 이번 프롬프트의 주제입니다. 그죠? 그럼 이러한 시스템은 다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건 별도로 우리가 다 만들고 있죠. 밑에 조그마한 소제목들 있잖아요. 소제목들이 다 그러한 것들을 만드는 과정들입니다. 입법이나 사법이나 행정이나 다 하나씩 사회의 어떤 부문들을 한 100개 정도 나눠 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자동화를 시키는 거예요. 반자동으로 구현했다고 했을 때 그럴 때 과연 이러한 시스템이 돌아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고 돌아간다면은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어떻게
예산을, 그러니까 바짓을 어떻게, 얼마나 이 도시가 얼마나 벌고 얼마나 쓰는지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걸 알려내게 한번 시켜본 거예요. 자, 시켜봤더니 이 친구가 이 계산은 좀 잘 못합니다. 계산은 잘 못하지만은 어쨌거나 좀 대략적인 얘기를 좀 하고는 있어요. 그냥 재미삼아 볼 만한 내용입니다. 여기 있는 데이터가 맞는 건 아니고, 근데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인구 10만 명이고 AI 에이전트 100만 개. 그래, 사람 한 명당 10개의 에이전트를 지원하는 거예요. 10개 에이전트가. 그러니까 어떤 에이전트는 사람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어떤 에이전트는 그 사람이 시장에서 사고 파는 물건을 합리적인 선택, 시장에서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어떤 에이전트는 그 개인이 법원에서 자신을 변호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 그죠? 변호사로서 역할하고, 어떤 에이전트는 의사를 보조해서 이 사람의 건강 관리를 건강 관리를 지원하고 등등등, 이런 식으로 10개의 에이전트를 시민 한 명당 할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이전트는 어떻게 구동할 것인가? 그런 사람 한 명당 에이전트를 딥식을 하나씩 할당한다 그러면은 이 컴퓨터 자원 비용만 1년에 수십조가 나와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10개의 에이전트를 돌리면서 컴퓨터 자원의 소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생각을 하고 관련 시스템을 또 만들어 나가요. 해서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기존의 10만 명 도시에 대비해서 12배 전후의 노동 생산성을 갖는 그런 도시를 구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기본 생활비로서 나갈 돈이 이 정도 나갈 것이다. 총 지출에서 약 30조가 매년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만큼입니다. 노인 부양과 안식년을 지원하고, 1년 동안 휴가를 가진 동안에도 월급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월급을 다 받으면서 휴가를 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수입 항목은 이런 항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또 기술 수출도 있고 등등도 있어요. 있고 재정 적자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할 때, 만약 도시 GDP가 연간 120조 원이 된다면, 그죠? 그럼 세율을 20% 적용했을 때 24조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도시의 12배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일단 뭐 그냥 재미삼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되는 겁니다. 이거는 또 상당히 재밌어요. 행정 공공부문, 그죠? 그 도청이나 시청이나 뭐 법원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국세청이나 뭐 건강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AI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인력의 90%를 감소할 수가 있고, 생산 서비스업은 로봇이죠. 로봇을 도입해서 마찬가지 인건비 50%를 줄일 수가 있고, 에너지 효율도 1인당 3분의 1로 감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도시를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에너지 효율적인 도시로 설계를 하고, 그리고 공공 인프라, 사회의 모든 부문을 다 반자동 시스템으로 전환한다면 지금 서울 시민들이 1인당 소비하는 에너지, 전기, 뭐 가스 혹은 자동차 연료, 이런 것이 다 에너지 소비로 들어가잖아요. 그 에너지 소비의 3분의 1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리고 수익은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이런 거는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내용들인데, 아마존이나 알리바바의 물류 시스템을 판매한다. 이것도 뭐 괜찮은 생각이긴 합니다. 어쨌거나 이 도시는 신도시예요. AI 신도시입니다. 그리고 칫솔, 치약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입는 옷이나 우리가 자는 침대나 뭐 방의 온도, 냉방이나 난방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AI 기술로 다시 새로 제조한 새로운 형식의 도시가 되죠. 그래서 그런 도시니까 그런 도시를 운영하면서 그 도시에서 생산되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과 경험을 지적 자산으로 여타 도시나 여타 기업이나 여타 국가에 판매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뭐 그것도 생각은 했으면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리고 오픈애시 블록체인 검증 데이터, 오픈애시 기술 우리가 개발한 거잖아요. 팀 주피터가 개발했던 오픈애시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기관이나 보험사에 연간 10조 원에 판매할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이, 기존의 금융기관이나 보험사는 이 기술을 쓸래야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기존 체제랑 안 맞아요. 기존의 블록체인 기술도 금융사나 보험사에서 기존의 블록체인 기술도 쓸 수가 없어요. 쓸 수 없는 기술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레저라는 게 나온 거잖아요.
오픈애쉬도 마찬가지. 기존의 금융사나 보험사가 쓸 수가 없고 우리가 오픈애쉬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금융기관과 보험사를 만들 수는 있죠. 그죠? 새로운 기관을 만들 수는 있지만 기존의 기관에 판매는 할 수가 없다. 자, 그렇게 해서 대충 계산 나온 게 이렇게 나왔어요. 가상 노동력에 대해 AI 에이전트 100만 개의 가상 노동력, 그죠? 인건비 대비 10% 세금을 부과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AI 세금이라고 하는 것 말이 있긴 있어요. AI한테도 AI도 지능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세금을 물리자 이건데 그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건 적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해서 자, 이렇게 인프라 초기 투자 30조, 그래 해외 투자자 유치 10조, 뭐 이렇게 하고 기술 본격화로 매년 20조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고, 그래서 요렇게 진행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인간 중심의 복지와 AI 경제 효율성을 결합한 미래 도시의 표준을 제시합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상당히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긴 하지만 여기 있는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맞지가 않습니다. 전혀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걸 왜 돌려받느냐라고 하는 거는 그냥 R1이라고 하는 딥식 R1이 그나마 지금 나와 있는 LLM 중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우수해요. 가장 우수한데 과연 이런 이전에 없던 프로젝트잖아요. 이런 프로젝트라는 것이 전혀 이전에 없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 R1이 이전에 이와 비슷한 관련된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전혀 획득하지 못했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자기가 배우지 않은 지식을 얼마나 추론해낼 수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돌려본 거예요. 돌려봤더니 역시나 자기가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충 뭐라고 답변을 하려고는 하지만은 다 별로 의미 없는 답변들밖에 안 오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결론은 뭐냐니까 우리는 실제로 이런 일을 진행을 합니다. 팀 주피터 준비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 있는 수치들하고는 다르지만은 나중에 그러니까 밑에 있는 여기 각각의 모듈들이 다 완성되고 나면은 요걸 레그 RAG라고 그러죠. 레그로 투입해서 그때 실제 요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시스템을 먼저 다 사회에 구성하는 입법, 사법, 행정, 의료, 교육, 통신, 시장, 교통, 물류, 또 뭐가 있나요? 등등등 주택도 있고 그리고 뭐 도로도 있고 에너지 생산도 있고 그리고 위생도 있죠. 위생 하수나 상하수 또 전력 배선 등등 이 모든 것들을 다 AI 기반으로 재구성하고 난 다음에 AI 기반으로 제조 새로 제의가 아니고 IE예요. IE 새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제조하고 난 뒤에 이걸 레그 데이터로 넣어요. RAG. 그런 다음에 딥식을 다시 한번 돌려보죠. 그때 이 R1이 여기 있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을 기본 데이터로 입력받았어.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답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의미 있는 숫자, 지금 여기 있는 숫자들은 다 의미가 없어요. 정말 의미 없는 숫자들만 좀 나열되어 있는데 정말 제대로 된 수치가 도출될 수 있을지 그거는 아마 지금 4월 2일인데 이달 한 중순경이면은 이것을 정말 의미 있는 데이터를 뽑을 수 있도록 R1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